3차시 복습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체언을 찾아서 써보세요. 체언이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체언에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 체언의 특징에는 체언 뒤에 이가 없는 을을 도만과 같은 말들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써보세요. 1번 정답입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어 있죠. 이 체언을 구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뒤에 이가 없는 을을 도만과 같은 말들이 붙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가 없는 을과 같은 말이 붙어서 사용된 말 찾아볼까요? 나, 빵, 하나, 배가 바로 체언에 해당됩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이죠. 뒤에 이가 없는 을을 도만과 같은 말이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 문제는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별해 보기입니다. 체언은 뒤에 없는 을을 이가 만 이런 말들이 붙을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는데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무엇인지,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 무엇인지, 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무엇인지 구별해 보세요. 2번 정답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빵, 배가 있고요.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은 대명사로서 나가 해당됩니다. 천수경이란 이름 대신 나로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나는 대명사에 속하죠. 하나는 수를 나타내니까 수사에 속합니다. 3번 문제는 문장에서 용언 찾기입니다. 힌트를 볼까요? 용언은 활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형태 변화에 유의해야 됩니다. 다와 결합될 수 있지만 항상 다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죠. 형태를 바꿔서 표현됩니다. 예쁘다 대신 예쁘니, 예쁘고 예뻐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되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인 다를 붙여보고 다가 붙여서 되는 것이면 용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들일까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에서 용언은 더러우니 사세요가 용언에 해당됩니다. 용언은 형태가 변화하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다와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장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가 붙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다가 붙을 수 있다면 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러우니도 다를 붙여보면 더럽다가 되죠. 그러니까 용언이고요. 사세요도 다를 붙여보면 사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을 용언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동사, 형용사 구별하기 문제입니다. 힌트에는 동사, 형용사 구별법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어미를 넣어서 어법에 맞으면 동사, 어법에 맞지 않으면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다, 더럽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쁘다라는 단어에 현재 진행의 의미인 는다를 넣으면 예쁜다가 됩니다. 어법에 맞지 않으니 X입니다. 명령의 의미인 아라를 넣어보면 예뻐라가 됩니다. 예뻐져라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예뻐라라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으니 X입니다. 청류의 의미인 자를 넣어보면 예쁘자가 되는데 이것도 예뻐지자는 말이 되지만 예쁘자는 어법에 맞지 않으니 X입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세 가지 어미를 넣었을 때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럽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다의 진행의 의미인 는다를 넣으면 더럽는다 말이 되지 않으니 X고요. 명령의 의미인 어라를 넣으니 더러워라가 됩니다. 더러워져라는 말이 되지만 더러워라는 말이 안 되니까 X고요. 자를 넣으면 더럽자가 되죠. 더러워지자는 되겠지만 더럽자는 어법에 맞지 않으니 X. 역시 세 가지 다 어법에 맞지 않으니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표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샀다라는 단어에 니은다를 넣으면 산다. 어법에 맞죠? 아라를 넣으니 사라. 어법에 맞습니다. 자를 넣으니 사자가 됩니다. 세 가지 다 어법에 맞으니 동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다를 보겠습니다. 진행의 의미인 니은다를 넣으면 생각한다가 되니까 어법에 맞겠죠. 명령의 의미인 아라를 넣으면 생각해라가 되니까 어법에 맞습니다. 청료의 의미인 자를 넣으니 생각하자가 되니까 어법에 맞습니다. 세 가지 다 어법에 맞으니 동사에 해당됩니다. 깨끗하다를 볼까요? 깨끗하다의 진행의 의미인 니은다를 넣으면 깨끗한다가 됩니다. 어법에 맞지 않죠? 명령의 의미인 아라를 넣으면 깨끗해라. 이것도 깨끗해져라는 말이 되지만 깨끗해라는 말이 안 되니까 X입니다. 청료 의미 자를 넣으면 깨끗하자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깨끗해지자는 말이 되지만 깨끗하자는 말이 안 되니까 어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어미를 넣었을 때 어법에 맞으면 동사이고요. 어법에 맞지 않으면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5가지 기능어 중에서 체언과 용언에 속하는 품사를 배웠습니다. 체언에 속하는 3가지 품사와 용언에 속하는 2가지 품사를 표에서 채워 넣어 보세요. 자, 각자 채팅창에 1, 2, 3, 4, 5 순서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셨나요? 체언의 3가지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용언의 2가지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표로 완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학습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말의 9가지 품사 중에서 오늘 5가지를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 4가지의 품사를 더 배우면 우리말의 품사 9가지를 모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차시 복습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